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5장의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5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서 다룰 내용은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해서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처분하거나 할 때 지배가 어떻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는 거 파는 거랑 지배기업 지분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종속기업이 비지배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지배기업 지분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자고요. 지배기업 지분율이 변동된다 하면 비지배 지분율도 당연히 변동되죠. 지배기업이 올라가면 비지배는 내려가고 지배기업이 내려가면 비지배는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종속기업이 발행한 주식수가 1000주라 가정하고요. 이 중에 60%인 600주를 지배주주가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 100주를 비지배주주로부터 취득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발행 주식수는 900주로 감소되고 즉 지분율 계산할 때 자기 주식은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위 유통 주식수로 이제 보면은 되겠는데요. 발행 주식수는 900주로 감소된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 900분의 600주를 갖고 있으니까 60%에서 66.7%로 증가가 되겠죠? 그럼 비지배 지분율은 40에서 33.3%로 감소가 되겠죠. 만약에 이후에 요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 100주 중에 50주를 팔아버렸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발행 주식 수는 950주로 증가가 되니까 950주의 지배기업은 계속 600주를 갖고 있죠? 66.7에서 요거 계산하면 63.2%입니다. 감소하고요. 비지배 지분율은 33.3에서 36.8로 증가를 하니 당연히 연결조정 분계가 막 달라질 것 아닙니까? 잠시 후 예제를 통해서 보겠지만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이걸 주당 얼마에 취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취득일 현재 주당 장부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자기 주식 취득 금액하고 비지배 지분의 감소 금액이 불일치합니다. 따라서 향후 연결조정 분계에서 보겠지만 차변, 대변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본거래 차손익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에서 조정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 예를 한번 볼까요?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바람에 비지배 지분율이 40에서 20%로 감소하는, 지배 지분율은 60에서 80으로 증가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연결을 하는데요. 종속기업 투자하고 예전에 지배력 취득 시점 뭐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그리 거슬러 올라가죠. 종속기업 자본을 퉁치는 겁니다. 북밸류, 페어밸류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취득 당시에 종속기업의 자본금 잉여금이랑 종속기업 투자랑 60% 해당되는 금액만큼 상계를 하고요. 그래서 영업권이 나왔다 가정하고 요거의 40%만큼이 비지배 지분입니다. 한편 지배력 취득할 때부터 단기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 전부 단기 순이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관연도의 종속기업의 순이익 거기에 40%만큼 비지배 지분으로 들어가는 이거 뭐 상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 드디어 단기에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 죽이고요. 자기 주식 취득한 것만큼 비지배 지분도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지배 지분 죽이고 이때 대차가 안 맞을 수 있으니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비지배 지분이 줄면서 40에서 20%가 됐습니다. 따라서 단기 순이익 중 20% 해당되는 것만큼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예제 9번을 통해서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배가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갑사는 1년 초에 의뢰사의 발행 주식 모두 1000주고요. 유통 주식수와 같다고 가정하자고요. 즉 자기 주식은 없었던 겁니다. 이 중에 60%인 600주를 100만 원에 취득해서 지배기업이 됐습니다. 지배기업 지분율 60%. 1년 초에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같다고 가정을 했고요. 자, 다음 연도 초에 을이 자기 주식 250주를 비지배 주주로부터 취득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 유통주식수, 발행주식수 이제 같다고 가정하고요. 이게 750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X2년 말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자, 들여다보면은 지배력 취득 시점에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150만 원, 그리고 순자산 장부금액 1년도 말, 2년도 초 160만 원인데 이때 일주당 가치가 얼마인가를 보면은 160만 원 나누기 1000 하면은 16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 주식 250주를 취득할 때 이걸 1,600원에 취득을 하느냐, 이거보다 높은 금액 혹은 이거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2년도 순이익은 15만 원이라 가정했고요. 여기를 보면은 자기 주식을 주당 1,600에 취득했을 때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그 시점 현재 순자산 금액 1주당 그 금액으로 취득을 했느냐, 그거보다 더 많이 줬느냐, 덜 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결분계를 하기 전에 자기 주식 취득 전, 취득 후에 각각 갑회사 지분은 얼마나 변하는지, 비지배 지분은 얼마나 변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의뢰사 순자산은 보다시피 160만 원이고요.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250주에 1,600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40만 원만큼 돈이 나가요. 순자산이. 그래서 12만 원이 된 겁니다. 즉 의뢰사 순자산은 40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때 자기 주식 취득 전에는 모두 1000주분의 600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60%인데 값이 왜 80%냐면은 750주로 줄잖아요. 계속 600주를 갖고 있으니 이 비율이 80%입니다. 그래서 각각 160만 원에 60%, 120만 원에 80%는 96만 원입니다. 즉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전후 갑회사 지분은 60에서 80%가 증가를 했더라도 12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느냐면은 취득한 금액이 취득 직전 1주당 순자산 금액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 비지배 지분은 40%에서 20%로 줄고요. 160만 원에 40%, 64만 원, 120만 원에 20%, 24만 원, 즉 의뢰사 순자산 변동은 모두 비지배 지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250주를 2천에 취득을 했더라면 50만 원만큼 순자산이 감소가 되는데요. 자, 들여다보면은 자기 주식 취득 전 160만 원에 60%에 96만 원, 이건 앞에 거랑 같은데 자기 주식 취득 후에는 50만 원이 빠지니까 110만 원, 갑회사 지분율은 80%로 올라가서 88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요 자기 주식 취득 전후 의뢰사 순자산은 50만 원이 빠지는데 이 중에 50만 원은 갑회사 지분이 8만 원만큼 빠지는 걸로 대응이 되는 거고요. 비지배 지분율 40에서 20%로 떨어지는 바람에 64에서 22만 원, 42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의뢰사 순자산 50만 원 마이너스는 갑회사 지분, 비지배 지분 각각 8만과 42만의 감소로 연결 조정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것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250주를 1,200원씩에 취득을 한 케이스인데요. 곱하면은 30만 원의 순자산 감소가 나옵니다. 즉 160에서 130만 원, 30만 원. 자, 취득 전 요거는 앞서 했던 160만 원에 60% 96만 원 같고요. 자, 취득 후에 갑회사 지분은 자기 주식 취득 후 130만 원에 80% 104만 원. 오히려 8만 원만큼 갑회사의 지분은 올라갔습니다. 워낙 싸게 자기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비지배 지분율은 40에서 20%로 떨어지죠. 취득 전 비지배 지분 64만 원, 취득 후 26만 원 해서 마이너스 38만 원. 보다시피 의뢰사 순자산 금액 30만 원이 감소가 되는데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면은 비지배 지분 38만 원이 떨어지지만 갑회사 지분이 8만 원만큼 증가되는 걸로 나중에 연결 조정 붕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결 조정 붕괴 X2년 말로 해보자고요. 자기 주식을 주당 1,600에 취득을 한 겁니다.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 즉 X1년 초 종속기업 자본 160이고요. 60%하고 종속기업 투자랑 상계하면 영업권 초과 지급액이 나오고요. 요거의 40%가 비지배 지분입니다. 자, 1년도 초부터 단기 초, 2년도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은 모두 순이익 때문이고 즉 X1년도 단기 순이익입니다. 40%만큼 비지배 지분. 그래서 비지배 지분이 지금 64만인데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은 의뢰사 순자산이 자기 주식 취득으로 40만 원 줄어들어요. 현금이 나가면서 차변에 자기 주식 이랬는데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자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비지배 지분 감소랑 딱 맞아 떨어지죠. 따라서 자기 주식 죽이면서 비지배 지분 죽이고 이런 붕괴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 붕괴가 2년도 단기 순이익 15만 중 20%만큼 비지배 지분으로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 물음입니다. 자기 주식을 주당 2천에 취득한 케이스인데요. 1번, 2번 붕괴는 앞서 해답 1번과 다르지 않고요.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조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기 주식을 50만 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차변에 있던 거 자기 주식을 죽이는데 비지배 지분
혹은 자본잉여금을 얼마나 조정하는가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자기 주식 50만 원어치 취득하는 바람에 순자산 감소가 되는데 갑회사 지분에서 8만 원, B집의 지분에서 42만 원 감소를 이미 뽑아냈었죠. 따라서 B집의 지분 42만 원, 갑회사 지분에서 감소된다라는 게 바로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각각 42만 원과 8만 원 감소가 들어가면 되고요. 4번 분계는 앞서 했던 분계랑 다르지 않죠. X인년 당기순이익에 B집의 지분율 낮아진 20%에 20%를 곱하면 3만 만큼 나옵니다. 마지막 물음, 자기 주식을 250주 1200에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모두 30만 원만큼 순자산이 감소가 되는데요. 1, 2번 분계는 똑같고요. 자, 30만 원어치 자기 주식 빠집니다. 이때 B집의 지분이나 자본잉여금은 얼마나 변동이 되는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30만 원 빠진 금액 중에 갑회사 지분 8만 원, B집의 지분 마이너스 38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집의 지분 38만 원 죽이고요. 갑회사 지분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이 끼워넣기 숫자 자본잉여금을 증가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분계는 물음 1, 2와 다르지 않습니다.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지배 지분율과 비지배 지분율이 바뀌겠죠. 종속기업이 보유하던 자기 주식을 비지배 주주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 주주한테 판 거는 아닙니다. 자, 이 경우 유통 주식 수가 증가되겠죠? 비지배 지분율은 증가될 겁니다. 지배 지분율은 감소가 될 테고요. 자, 연결할 때 개별 장부에 인식했던 이 비지배 주주한테 자기 주식을 팔면서 인식했던 자기 주식 차분 손익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거를 모두 제거를 하겠죠. 자기 주식의 주당 처분 금액하고 순자산 금액의 차이만큼을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잠시 후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즉 지배력 취득 시점 현재 자기 주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계를 보면은 지배력 취득 시점의 종속기업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뿐만 아니라 자기 주식까지 갖고 있었는데요. 요거를 이후에 팔아버린 거야. 비지배 주주한테. 그래서 비지배 지분율이 높아지고요. 지배 지분율은 낮아지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분계를 할 때는 최초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배력 취득 시점. 즉 70% 지배력 취득할 때 요 순자산과 종속기업 투자 퉁쳐서 영업권 요거의 30%만큼이 비지배 지분. 그리고 지배력 취득부터 단기 초까지 전여도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30% 중에 비지배 지분을 대체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한 조정인데요. 자기 주식을 이미 단기 중에 팔았잖아요. 근데 이 분기에서 팔기 전에 자기 주식으로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을 대변으로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적게 갖고 있는데 팔았으니까. 따라서 그냥 아무런 분개도 하지 않으면 자기 주식이 대변 잔액이 나오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판 것만큼 자기 주식 증액을 시켜주고요. 이 사례에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발생을 가정했기 때문에 처분 손실을 죽여버립니다. 한편 자기 주식 처분했을 때 비지배 지분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지배 지분 올라가는 거 집어넣고요. 대차 일치 금액을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합니다. 한편 마지막 분기에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율이 30에서 40으로 늘어났죠. 그거에 대한 비지배 지분 대체가 들어갑니다. 지금 했던 내용을 예제 10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인데요. 갑회사는 1년도 12월 31일에 의뢰사 주식의 640주를 120만 원에 샀대요. 자, 의뢰사 보니까 자본금은 1000주인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미 지배력 취득할 때 자기 주식 200주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640주는 지분율이 1000분의 640주, 즉 64%가 아니라 자기 주식을 뺀 800주의 640이기 때문에 지배 지분율은 8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의뢰사는 자기 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변동은 다음과 같다. 물론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자기 주식이 빠진 상태에서 110만 원입니다. 바로 다음 연도 2년도 초, 즉 1월 2일 날 자기 주식 200주를 몽땅 팔았다고 하는데요. 팔기 직전 110만 원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랑 같고요. 요거에 모두 800주니까 주당 금액을 얼마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나누면 1375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200주를 처분할 때 주당 얼마에 처분했는지 뒤에 물음을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1375에 처분했을 때, 즉
딱 처분 직전 순자산 주당 장부 금액하고 똑같을 때 그거보다 높을 때 낮을 때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2년도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고 다른 건 없고, 그래서 모두 2년도 말 연결 조정 분계를 보는 건데요. 자, 한번 들여다보면 200주를 1375에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하면서 자기 주식 빠지고 돈이 들어오죠. 얼마만큼 들어오냐면은 27만 5천 원만큼 순자산이 늘어나요. 그래서 처분 전에 비해서 처분 후에 27만 5천 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의뢰사 순자산 갑의 지분율은 80에서 64%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분모가 750에서 100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위에 640주는 똑같을 거고, 그래서 64%로 떨어집니다. 각각 곱했더니 갑회사 지분은 88만 원에서 88만 원 변동이 없고요. B집의 지분율은 22만 원에서 36% 보면 49만 5천 원, 27만 5천 원으로 감소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27만 5천 원만큼을 모두 B집의 지분으로만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한편 두 번째 사례는 200주를 2천에 처분했으니까 40만 원만큼 순자산이 늘어나네. 그래서 110만 원, 150만 원으로 늘어나서 이제 40만 원 변동이 되는데, 지분율은 80에서 64, 갑회사 지분율 곱하면 88만 원, 96만 원, 즉 4만 원 증가 중 8만 원이 지배회사 지분인데 이게 나중에 자본잉여금에서 조정이 되겠죠. B집의 지분은 22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2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40만 원 늘어난 건 8만 원과 32만 원으로 배분이 될 거고요. 마지막 200주를 1000에 취득을 했으면은 20만 원만큼 순자산이 늘었겠네. 그래서 20만 원 늘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들여다보면 갑회사 지분은 88만 원에서 오히려 4만 8천 원 줄었네. B집의 지분은 24만 8천 원 늘었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뢰사의 개별 장부를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주당 1375입니다. 자기 주식 있던 거 장부에서 40만 원 빠지고요. 돈은 27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처분 손실 자본 조정으로 12만 5천이 들어간 상태에서 일단 연결을 하기 위해 우르르 단순 합산했죠. 그리고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데요. 2년도 말 연결 조정 분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조금 일찍 인쇄된 책은 이게 X1년도로 된 책들이 있는데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X2년 말 연결 조정 분계입니다.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 종속기업 자본의 상계 제거해서 지배력 취득 시점에 이게 순자산의 잔고금액 공정가치에 같다고 했고요. 이 금액의 80%와 종속기업 투자를 통쳐서 영업권이 나오고 20%가 B집의 지분입니다. 한편 1년도 말에 지배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없고요. 이제 X2년도로 바뀌는 케이스인데, X2년 초반에 자기 주식을 팔았죠. 자기 주식 모두 40만 원이 다 팔려서 사라졌을 텐데, 자기 주식을 왜 다시 늘리냐면은 이 분기할 때 지금 40만 원 죽여놨으니까 다시 또 40만 원을 올려놔야 연결재무제표에 자기 주식이 하나도 안 잡힐 거 아니에요. 한편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개별 장부에 있던 거 전부 죽여버려야죠. 차이는 모두 27만 5천 원 B집의 지분인데, 앞서 이 B집의 지분으로 모두 다 27만 5천 원이 배분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무릎 2번은요. 자기 주식을 주당 2천에 팔았대요. 그러면은 현금 자기 주식하고 끝났을 텐데요. 역시 X2년 말 연결조정 분계, 요거 오타난 책은 요 1이라고 되어 있는 책은 2로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요 분계도 이게 X1년 당기순이익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초반에 인쇄된 게 그렇습니다. X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분계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 중 B집의 지분 했던 거를 아까 빠뜨린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2번 해답으로 와서요. 2년도 말 연결 분계 1번 해답 1번과 동일합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자기 주식 다시 복원시키고요. 요 40만 원의 이 자기 주식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가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 자본잉여금과 B집의 지분으로 8만과 32만 원으로 배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B집의 지분 32만 원, 집의 지분 부분은 자본잉여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합니다. 한편 X2년 당기순이익 중 36%만큼 B집의 지분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게 1로 되어 있는 책들은 X2년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주식을 주당 1,000원에 팔았대요. 그럼 자기 주식 일단 4,000 빠지고요. 개별 장부를 먼저 보는 거예요. 현금 2,000 들어오면서 처분 손실 20만 원을 잡아놨을 텐데, X2년 말 연결 조정 분계
앞에서 했던 해답 1번과 2번 동일한 상태입니다. 자, 2번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조정인데요. 자기주식 복원시켜놓고 처분 손실 개별장부에 잡아놓았던 거 죽여버립니다. 한편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의뢰사 순자산 20만원 증가는 갑회사 지분 마이너스 48,000, B집의 지분 플러스 24만 8천으로 배분이 되죠. 그래서 B집의 지분 올리고요. 집의 지분 감소되는 건 자본잉여금 이렇게 놓습니다. 3번 분계는 앞에 해답 1번과 2번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지배 지분율, 비지배 지분율이 변동되고 어떻게 연결 조정 통계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5장도 내용이 상당히 많았죠? 지분율이 변동이 되는데 단계적 취득이 있었고요. 지배력 상실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재적 의결권 때문에 지배력 상실도 있었고요. 일부 지분을, 자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속기업의 증자나 감자의 경우에도 지분율이 변동이 되고요.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 처분하더라도 지배 지분율, 비지배 지분율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5장 여기서 마치고요.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